강의 많이 들으시죠? 저도 강의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책도 읽으시죠? 저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롭게 배우는 건 쉬운데 내 걸로 만드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의 상황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전략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략적 사고라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오늘은 정보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사업에서 전략적 사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자기 개발이 뭔지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배운 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사업을 위해서는 책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책 한 번 읽으면 까먹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게 고민일 것 같기도 하고요. 책을 읽긴 읽었어. 강의를 들어서 배우긴 배웠어.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까먹지? 기억이 오래 안 남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정보들이 휘발되기 마련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 정보를 배우는 데서만 끝내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강렬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를 잘 사용한 사례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학습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반복학습이라는 걸 도입했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정보를 만약에 배웠다고 한다면 이거를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배운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걸 마이크로소프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어떤 기업이 됐는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이 예시를 저는 꼭 들고 싶었어요. 바로 메이지 유신의 사례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으로부터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역사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 일본 녀석들이 우리나라보다 앞설 수 있었지 되게 궁금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찾아보니까 메이지 유신에서도 내가 배운 거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괴롭혔던 녀석들이 잘했던 걸 배워서 우리도 써가지고 이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메이지 유신의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일본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메이지 유신, 이 메이지 시대 때 일본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메이지 시대의 일본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매일매일 반복 학습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익힌 그 정보를 얼마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본인이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법으로 메이지 시대 때 산업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례를 보면서 깨달은 거죠. 내가 어떤 정보를 단순히 습득하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내 걸로 만들려면 결국엔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건데요. 그럼 얼마나 반복해야 되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내가 습득한 정보를 한 7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몰입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복의 횟수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서 그 정보가 내 것이 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반복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내 것이 되질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정보를 습득하고 혹은 강의를 보고 책을 읽은 다음에 정보를 정리하고 이거를 정리하고 보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수면, 정말 질 높은 수면을 하게 된다면 그 정보가 내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을 만드는 데는 반복하는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강렬한 체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에 보면 되게 맞으면서 공부 되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저도 어릴 때 맞으면서 배웠던 것들이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안 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맞으면서 배우는 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좀 격한 강렬한 경험을 해도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만약에 배운 것들이 있다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관중들 앞에서 좀 해보는 거, 이런 것들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도 제가 배운 것들을 내가 오래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는 편집하면서 제 모습을 진짜 한 100번 정도 보거든요. 그렇게 반복을 하고 제 영상이 제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면 막 악플을 받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강렬한 경험으로 내가 올렸던 그 정보들을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배운 정보나 강의 혹은 책의 내용 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그리고 강렬한 감정적 경험으로 통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읽기가 사업하는데 정말 내가 좋은 판단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 반복하고 강렬한 경험을 한번 활용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진짜 내 것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영상을 이대로 끝내긴 아쉬워서 제가 주제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어쨌든 제가 계속 사업이랑 마케팅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란 도대체 뭐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은 전략 싸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업에서의 전략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계산이 아니에요. 주판을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걸 말합니다. 왜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리드 호프먼의 링크드인입니다. 링크드인이라는 일을 구하려는 사람과 채용하려는 기업 사이를 이어주는 네트워킹 플랫폼이 있거든요. 일종의 SNS예요. 페이스북 같은 건데 이제 그거를 채용이라는 주제로 만든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 채용이라는 주제로 뭔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알바몬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입한 게 바로 SNS였어요. 페이스북을 보고 초기부터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리드 호프먼은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식으로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일종의 플랫폼 사업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 전략을 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전에는 제가 뭐 아이템이나 사업이 도대체 뭐라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내가 진짜 사업할 단계가 됐다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가 또 전략을 굉장히 잘 쓰는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상품을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낸 게 이 코카콜라라는 기업이 가진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코카콜라가 사용한 전략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는 유통 전략입니다. 코카콜라는 진짜 가능한 많은 곳에서 본인의 브랜드를 소비자가 만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슈퍼마켓, 편의점, 레스토랑, 자판기, 공항, 야외 행사, 진짜 모든 곳에서 코카콜라를 만날 수 있게끔 큰 곳부터 작은 곳까지 자신들의 브랜드를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뭔가 즐거운 곳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 마실 것이라는 걸 떠올릴 때마다 코카콜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전략을 취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카콜라는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특히 지구는 지역마다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맞춘 유통 시스템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어떤 나라에 뛰어들어서 유통을 하기 시작할 때는 자신들이 직접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파트너사와 협력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유통망을 활용하는 식으로 현지화 전략을 짰고, 특히 인도에서의 전략이 굉장히 기발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기가 잘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가 없어도 돌아가는, 전기가 없어도 작동하는 냉장고를 비치해서 그 안에다가 코카콜라를 넣어놓고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라는 건, 코카콜라는 당연히 우리 코카콜라가 인간에게 굉장히 필요한 상품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 코카콜라를 판매하기 위한 어떤 전략, 사실은 사업에서는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코카콜라가 이런 브랜드 전략이나 유통 전략이 없이 그냥 판매만 하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면 사실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사업이라는 건 초기에는 내가 실무도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실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내가 커다란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 능력을 최종적으로 배양하지 못하면 사업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판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가능한 것을 넣어줘야, 반복 가능한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넣어줘야, 그리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넣어줘야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단순히 판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구독제를 시작한다든지, 사람들이 원래는 매장까지 와서 구매해야 되는 거를 최초 매장에 와서 구매를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배달 서비스로 바꿔준다든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전략들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예요? 결국에는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실행해보고 그게 맞지 않으면 피드백을 하면서 수정하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이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실행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카콜라 사례나 링크드인 사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하버드에서는 또 연구를 했대요. 거의 뭐 찾아보면 웬만한 연구를 다 했어, 하버드에서.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전략적 사고라고 하고, 이런 전략적 사고를 자신들의 실행에 옮긴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 성장률이 약 34%를 기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판매하고 있는데에서 내가 그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사업 아이템이, 판매가 지속적으로 더 굴러갈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바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랑 사업에서 전략적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영상에서 다룬 주제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결국 이야기의 끝은 항상 실천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엔 큰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들, 내 것으로 만들었던 방법들 중에 추가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업에서는 어떤 전략을 활용했는지 한번 댓글에 적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사업과 마케팅적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